세키가하라의 승리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의 대장군에 취임하며 에도에 새로운 막부를 열었습니다. 천하의 중심은 이제 오사카에서 에도로 옮겨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는 거대한 오사카 성 안에서 여전히 천하인의 꿈을 꾸고 있었으나 그것은 이미 깨어진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1614년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마지막 명분을 찾아냅니다. 히데요리가 재건한 방광사종에 새겨진 국가안강이라는 문구가 이에야스의 이름을 둘로 나누어 저주한다는 구실이었습니다. 이는 평화를 위한 기도가 아닌 마지막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전국의 낭인들이 도요토미의 깃발 아래 최후의 결전을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전설적인 명장 사나다 유키무라는 성 외곽의 사나다마루라는 보루를 쌓고 도쿠가와의 대군을 처절하게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의 최신식 대포가 천수각을 타격하자 성 안의 공포는 크게 잘했고 결국 위태로운 화의가 맺어집니다. 협상 직후 이에야스는 화해 조항들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오사카 성을 알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화해 내용에는 분명 외측 해자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에야스는 공사 속도를 높여 돕겠다며 자신의 군대를 투입해 내측 해자까지 모두 메워버렸습니다. 도요토미 측이 항의했으나 이에야스는 평화의 시대에 해자는 필요 없다거나 인부들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달 만에 오사카 성은 거대한 요새에서 평범한 저택 수준으로 방어력이 추락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 달 뒤 벌어지는 오사카 여름 전투에서 도요토미 가문이 허무하게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해자가 메워진 오사카 성은 더 이상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1615년 여름 막다른 길에 몰린 사나다 유키무라는 붉은 갑옷을 입은 기병대를 이끌고 이에야스의 본진까지 육박하는 전설적인 돌격을 감행합니다. 일본 제1의 병사라는 찬사를 뒤로하고 유키무라가 전사하자 도요토미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꺾였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오사카 성천수각에서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 요도도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히데요시가 쌓아올린 황금빛 영광이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사카의 불길이 꺼지고 열도를 뒤덮었던 150년의 전란도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승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처럼 화려한 황금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갑고 견고한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1616년 이에야스는 자신의 생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승푸성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인내의 끝에서 가장 거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에야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가제법도였습니다. 칼이 지배하던 전국시대의 논리는 사라지고 법과 예법이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근교대 제도는 다이묘들의 재력을 소모하게 함과 동시에 에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도로망과 상업 발달을 불러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피워올린 불꽃 같은 천하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쓰러졌으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쌓아올린 무거운 주춧돌은 2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전국시대의 종언,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닌 일본이라는 국가의 틀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